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첫 번째 뉴스는 뉴욕의 자경단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뉴욕의 정단, 작단이 있다. 뉴욕에 경찰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 뉴욕의 자경단에 대해 한번 알아 시간. 자, 이 뉴욕 자경단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활약에 대해 볼 텐데요. 이 뉴욕시에 이 가장 복잡하고 이 사회적으로도 되게 문화적 역학을 가진 그 뉴욕시가 그렇잖아요. 이제 복잡하잖아요. 여러 인종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경단이 이 공공 안전과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이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걸 보면 2025년 4월에 이제 발생한 오스왈도 라모스 사건을 이 대표적인 자경단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뉴욕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시민 주도적 치안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뉴욕 자경단의 역사적 사례, 조직화된 단체의 활동, 현대사회의 역할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일이죠. 한 달 전 2025년 4월 10일 브롱크스라고 써있네요. 저희 미국에선 브롱스라고 있습니다. 브롱스라고 할게요. 포드햄 70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이 오스왈도 라모스 50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해서 경찰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CCTV를 이제 공개했어요. 라모스가 범행 직후에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급속히 올리고 이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다음날 자경단을 자처한 주민들이 근처에서 라모스를 발견해갖고 피에부트대로와 이스트 187번가에서 폭행을 가했대요. 때린 거죠. 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라모스가 중상을 입어갖고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CCTV 영상이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거를 이제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또 이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얘를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죽방을 때려놨어요. 와, 건죽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던져놨다고 하는데 라모스가 과거 19번의 체포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는 뜻이 래요. 그래서 이 자경단 한 분이 인터뷰에서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공식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어요. 이게 뉴욕에서 이 잡고 풀어주기 리볼빙 시스템이 좀 심해요. 이게 얼마나 좀 심하냐면 특히 좀 잡범들이나 이런 애들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경찰서에서 왔다가 그냥 풀어주고 왔다 풀어주고 이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 많아가지고 뉴욕에서 엄청난 많이 반발이 있었고, 특히 약쟁이나 이런 애들도 그냥 경찰서 왔다가 그냥 가는 애들이 태반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노약자들, 여자분들, 남자분들이야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뭐 남자분들도 그게 되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범죄에 연루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노약자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뉴욕시의 이 법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이런 말이 많아요. 예전에 그 한국 사람이어서 좀 많이 이제 공식화된 뉴스였는데, 이분도 이제 본인 집에 들어가려는데 이제 홈레스 분이 한 분이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참혹하게 살인했던 살인 사건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 자경단의 문화의 분수령이 이 1984년 버나드 괴츠라는 사람의 자경단 문화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괴츠라는 분이 이 4명의 흑인 소년들이 자신을 강탈한다고 이제 그 돈을 뺏으려고 한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총 .38 구경의 리볼버로 이 청소년들에게 발포했고, 이 중 캡이라는 분이 하반신 마비와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괴츠는 자기는 자기 방어를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배심원단은 그냥 불법 소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총을 불법적으로 소지를 했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총기의 나라고 뭐 총 사고 싶으면 뭐 살 수 있고 그렇지 않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총을 사려면 이제 펄밋을 받아야 돼요. 자격증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증명도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범죄 기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그 1980년대 강력범죄가 엄청 많았대. 이제 이게 저 한국말로 이게 여기서부터 막 60만 건을 넘던 시절의 분노를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백인데 또 이게 인종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그 뉴욕 타임스가 당시에 이거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백인 음박자는 10%가 괴치의 행동이 이제 정당했고, 이게 인종적으로 이제 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대중의 반응으로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총기 소지 권리 확대 논의가 촉발되어서 국가 라이플 협회 NRA의 로비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보면은 1984년도 이 괴치의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보면, 이 괴치라는 분은 1947년 11월 7일생이었고 그 전작학자, 그리고 이제 81년도, 그러니까 즉 3년 전에 3차례나 강도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3차례 강도 사건으로 인해 무릎에 영구적 부상을 입었고, 이 경험이 이제 이 사람한테 영향을 이제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합법적인 총기 소지 허가가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일단 강도 사건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총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39 구경의 리볼버를 휴대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왜소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딱 봐도 이때 재판 들어갈 때 모습인데 딱 봐도 왜소하게 생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공대 출신들은 좀 나약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시겁게 생겼잖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안경 쓰고 저렇게. 아무튼 이때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었냐. 12월 22일 1984년 1월 30분경 오후에 괴츠가 이제 맨하탄 2호선을 타고 가던 중에 19세 트로이 켄티, KB, 제임스 램저, 베리 앨런이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에서 동전을 훔치기 위해 그 드라이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었대. 근데 이때 켄티라는 아이가 괴츠를 보면서 5달러만 줘봐 뭐 했고, 괴츠는 이거를 강도 시도로 판단해가지고 리볼버가 총 6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 5발을 쐈고, 이 5발 중에 KB가 맞아서 척추를 관통당해서 하반신 마비와 뇌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괴츠는 급정거한 열차에서 탈출해 9일간 도주한 후 뉴햄프셔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의 발달이고,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되죠. 4월에 시작돼서 괴츠를 살인미수, 폭행, 무기 불법 소지 등 10개 혐의, 와 진짜 많다, 10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변호팀은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괴츠의 공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걸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에 대한 나머지 9개를 다 무죄로 선고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1년형만 선고받고 8개월 15일 복역 후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4월 데이럴 KB는 괴츠를 상대로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브롱스 배심원단은 괴츠 행동이 도덕적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해서 4,300만 달러, 2023년 기준으로 하지면은 한 8,600만 달러 배상금을 선고했고, 이 판결 인종차별적 동기가 작용했다고 KB 측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괴츠가 인종적 차별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받아들인 건데, 근데 저 때는 인종적인 이런 인권 문제랑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솔직히 돈 달라 했잖아. 그리고 저 사람도 나는 나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결과는 저렇게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흑인 인권가들은 그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과잉 방위라고 했고, 백인 보수층들은 시민의 자기 방어 권리라고 옹호했습니다. 이게 백인과 흑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응답자 90%가 괴치를 지지한 반면 흑인 75%가 비판을 했고, 아시아인 저는 저는 이게 좀 더 가깝습니다. 왜? 제가 여기 살면서 많이 백인한테 뜯겨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뉴욕 살면서 저 백인한테 삐져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뭐 마약 취해갖고 이상한 새끼들은 봤어도 모자 이렇게 쓰고 가다가 모자 훔쳐가거나 이런 거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좀 이쪽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 시민의 무장 권리를 이 전미총기협회가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이 총기 허가 발급 기준이 완화되고 뉴욕주가 2022년에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이거를 배치 효과라고 불리면서 자기 방어적 무장을 하는 게 추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치였네. 고치가 아니고 미리 영어 이름을 봤을걸? 죄송.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느냐. 출소 후에 그는 동물 권리 운동에 참여했고 공개적으로 반총기 규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의외로 득표는 받았네. 1.4%. 그러면서 현재는 기술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럴 KB는 2014년 인터뷰에 괴치가 인종적 편견으로 총을 쐈다라고 주장했으나 2020년에 사망을 했고, 제임스 렌저는 2021년 마약 관련 범죄로 복용 중 사망했고, 베리 앨런과 트로이 켄티는 범죄 기록을 지우고 재사회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버나드 괴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이 자경 활동하는 이 가디언 엔젤스의 진화를 보시면은 이게 창실된 게 막 100년 넘고 이런 건 아니고 79년도에 커리스 슬리와가 창립한 이 가디언 엔젤스는 뉴욕 자경단의 상징적인 조직이래요. 원래는 13명의 청소년으로 시작된 이 단체가 무장하지 않은 비폭력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130개, 와 맞네. 이들의 활동 방식은 다음과 같대요. 교육 시스템, 신입 회원은 3개월간 마셜아츠, 갈등 완화 기술, 응급처치 교육 받아야 하며 수심을 가진 인물은 가입이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들어오는 건 안 돼. 그리고 3개월 동안 태권도나 뭐 이런 걸 배워야 되고, 갈등 완화 기술, 말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응급처치 같은 것도 해야 되며, 패션 아이콘, 빨간 베레모와 자켓,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상징으로 2020년대에 들어서는 SNS를 통해서 젊은 층의 참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때 이제 노숙자 웰너스 책을 도입해서 순찰 활동에서 지역 사회 지원으로 역할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발생한 사건에서 슬리와 본인이 박스뉴스에서 생방송 중 한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방영되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해당 인물이 촬영을 방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게 자경단의 경계 모호성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경단이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라이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뉴욕시경이 뉴욕에서 7,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미국 안에서입니다. 미국 안에서만 최대 규모의 치안 조직이지만 이 시민들의 자경 행위는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2023년 5월 이 조던 릴리 사망 사건이 이러한 긴장 관계를 다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해원대 전 해병대원 다니엘 페니가 지하철에서 폭언을 날리던 닐리를 조르기 살해한 이 사건에서 페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이 닐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대하니까 이거를 보고 이 페니가 이 사람을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제 이 판결에서 이 자경 행위 자체가 이제 법적 한계에 대한 논쟁을 이제 재점화시켰다고.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릴리의 죽음이 무고한 희생인가,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악인가 라는 논리적 질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980년 배츠 사건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페니의 변호사팀이 이 아까 괴치의 사건을 정당화 방위로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매모호한 게 있죠. 이게 시민이 자경 행위에 분명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너무 하지 않았냐라는 뜻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하지 않았냐, 그 과정에서의 이게 실수가 있었지만 근데 그래도 마땅히 잘한 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진짜로 만약 그냥 뒀다가
그랬으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먼저 피해자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자경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브롱스랑 타이벤스, 이스트 할렘 등 소득 격차가 심한데 좀 있다는데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2024년 NYU 연구에 따르면 경찰 신뢰도가 최하인 이제 브롱스 제7구에서는 자경단 개입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3배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소득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쪽 이제 지역이다 좀 치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많이 인력이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인력을 배치해도 거기에는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전화를 해도 1분 안에 오는 경찰이 2, 3분 아니면 뭐 더 오래 그리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한해서 이게 출동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래서 예전에 92년도 LA 폭동 당시에 경찰들이 한인타운에 있는 상가들이 털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본인들이 무장을 해서 본인들의 재산을 지킨 것처럼 이 뉴욕의 소수 이제 민족들도 자신들의 이제 치안을 이제 구축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2023년에 브롱스의 도미니카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노체데 가디언스라고 하는 밤마다 청소년들이 이제 거리를 순찰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러면 알고 있는데 동사문 하나이잖아. 아무튼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아무리 인력이 없고 하니까 아무리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거리를 이제 지키는 자경단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잠깐만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적 윤리적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정의라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보면 이 제일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2019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마을 자경단이 도적들한테 맨날 당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안 도와주니까 본인들이 직접 도적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시민 그 주도 안에 집단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에서 2021년에 현지에서 한 자경단이 실종된 이제 10대 소년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무관 흑인 청년을 구타한 사건이 있어. 근데 이제 반면 하버드 법학 대학원의 아사 미노우 교수는 2024년 논문에서 자경단 현상은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식 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디언 엔저스는 2020년대 APD와 협력해 지하철 내 마약 밀매 감시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건 좋죠. 이런 건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뉴욕의 자경단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것 같지만 이 윤리적과 정의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가 런거리가. 근데 저렇게 뭐 폭력한 사람을 바로바로 잡는 거는 멋있는 거 아닌가? 죄 지은 사람을 잡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분 폭력은 또 참 어렵네요. 참 어렵습니다.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